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특검보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조은석 특검이 수사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오는 28일 구속만기로 석방될 예정인 김용현 전 장관을 기소하고 구속영장도 곧바로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신병을 잡아두겠다는 의미겠죠. 김건희 여사 특검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특검보 인선을 가장 빨리 마쳤고 법무부, 공수처, 경찰을 직접 찾아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병원에 입원해 있고 관련 의혹은 연일 언론을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죠. 민특검은 어떻게 할지 찾아나가야 하는 과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아직 특검팀 사무실도 임시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속도를 내고 있는 특검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 분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경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김건희 여사 관련한 수사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측에서 언론에 밝힌 내용을 한번 보면요.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조사에는 응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얘기를 보면은 일단 검찰 조사는 특검 조사하고 중첩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경민 변호사께 여쭤볼게요. 이런 경우가 흔하지 않아가지고 뭐 이런 사를 찾지 않겠지만 검찰 조사에는 나가지 않겠지만 특검에는 응하겠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일반인이 특검을 받는 경우는 없으니까 예. 뭐 거의 없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그 김건희 여사 이전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대선에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특검이 가동이 된다라고 하니까 중복해서 진술을 하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이걸 특검 가서 이야기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3차 출석 소환 통보가 왔을 때는 본인이 또 돌연 또 병원에 입원을 해버렸고, 그래서 이런 모양새를 보이니까 이게 지금 검찰에는 출석해서 진술을 하지 않는데 특검에 가서는 진술을 하겠다, 이 모양새도 사실 좀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예. 이렇게 하는 모양새는 결국은 이제 출석 자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 그래서 이제 뭐 어차피 특검 자체는 나가서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소환 조사의 가능성이 어쨌든 무조건 이제 응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검찰 조사는 피하고 이후에 특검 조사에서 뭐 이런 부분들도 출석해서 조사받는 부분도 최소화시켜가지고 뭐 조사를 받겠다, 뭐 이런 의지가 피력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선 전에는 뭐 물론 대선 결과가 확실하진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때는 대선이 끝나고 나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고 이제 대선 끝나고 검찰 조사는 특검 가서 받겠다고 하고. 송영 대변인, 그러면 애초에 빨리 이 수사를 김건희 여사가 애초에 빨리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진 않았을 거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민심의 중앙값이 바로 그 부분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 예. 사실은 김건희 여사는 과거에 대통령 배우자 시절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제3의 장소에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이 된 상황에서도 대선 전에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사를 받겠다라고 하는, 국민들로서는 대단히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입원을 하고 특검에는 조사에 응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지금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죠. 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 김건희 여사 사안은 일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 야당이 특검을 발의했을 때 당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학력에 관한 의혹,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특검법이 발의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상설특검과 같은 어떤 중립적인 절차를 통해서 수사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은 훨씬 더 일찍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을 겁니다. 저 같은 사람도 방송에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지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예. 사건이 해결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서정욱 변호사는 일주일 뒤에 퇴원할 거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여권에서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프실 예정이다라고 비꼬았습니다.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게 뭐 고의 입원 아니냐. 네네. 이건 터무니없는 이야기인 게 네. 소환하려면 몇 달이 걸려요. 지금 소환하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하는데도 20일. 여기 다른 사람 먼저 조사하고 특검 6개월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게 중간쯤 가야 김건희 소환하는데 병실에 한 일주일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퇴원할 텐데 이게 뭐 피하기 한 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다.
흔히 예. 뭐 보통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아프실 예정이다. 예. 그래서 입원할 예정이다. 예. 보통 사람들이 우스갯소리 이렇게 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코스를 밟는 것 같습니다. 예. 수사에는 영향이 없겠죠. 아마 동정심 뭐 이런 것 때문에 할 수는 있겠는데 예. 피해갈 길은 없습니다. 혁신 부의장님, 지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아플 것 같다라는 건데, 뭐 물론 조사는 피할 수 없겠다고 얘기는 했겠지만 계속적으로 늦추겠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든 늦추겠다는 의지가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원을 계속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일단 지금 김건희 여사의 건강 이슈를 밖으로 끄집어낸 겁니다. 예. 건강 우울증과 관련된 본인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걸 그 국민들이 알도록 했기 때문에 아까 정청래 의원이 지적한 대로 뭐 동정심을 유발하든 아니면 이미 이슈화된 건강이 더 악화됐다고 뭐 여론전을 하든 예. 그런 쪽으로 아마 몰고 가면서 최대한 연기하려고 할 겁니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본인과 관련된 혐의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일 때는 검찰총장의 권력을 이용해서 예. 대통령 시절일 때는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서 아까 전에 그 제3의 장소에서 수사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최근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도 비화폰을 영부인은 원래 비화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비화폰을 사용했고 그 제3의 장소에서 수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그 검찰을 통과하는 그 민정수석과 2차례나 통화한 게 밝혀졌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그 당시에도 어떻게든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본인의 수사를 최소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를 막을 수 있는 방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없습니다만 이제는 입원까지 하면서 본인이 어떻게든 그 장소에 안 가려는 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지금 동원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저는 이제 아마 특검이 출발을 하고 서정욱 변호사는 오래 걸릴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지금 속도가 빨라요. 그죠. 속도 빠른 속도로 이제 소환 조사 응하라고 했을 때 그때 어떻게든 그걸 늦추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예. 끝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마 건강 이슈로 아까 다른 패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소환 조사를 횟수라도 최소화시키는 그 전략을 짜기 위해서 지금 저는 이번부터 건강 이슈를 꺼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예. 김 여사 측의 명확한 입장은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나 입원해 있을까를 주변을 이제 언론들이 취재를 했을 때 서정욱 변호사 일주일 정도 입원을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또 최근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은 보름 정도 회복이 필요하다고 또 다른 얘기가 더 길어졌죠. 그러면 이경민 변호사 이 상황에서 특검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입원의 회복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강제 수사에 돌입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3번 출석 요구를 했는데 불응을 하게 되면 아마 체포영장의 카드를 꺼냈을 것입니다. 예. 근데 건강이라는 이슈가 들어가게 되면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요건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울증과 관련된 이렇게 입원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이제 의료진의 영역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예. 의료진이 판단했을 때 뭐 아까 일주일도 있었고 보름도 있다라고 했는데 뭐 호전이 되다가 다시 악화가 됐다라는 그런 의료진의 뭐 진단이 나오게 된다면 그 진단서를 또 검찰에 제출했을 때는 검찰 입장에서도 이런 진단서가 들어오게 됐을 때는 또 강제 수사로 또 돌입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이게 특검의 준비 기간이 계속해서 이제 소요가 되는 그런 시간이 생길 것이고, 그럼 예. 검찰 입장에서도 추가로 이제 뭐 출석을 통보를 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도 건강 이슈가 이제 개입을 해서 계속해서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오게 된다면 결국 여기에 대해서 체포영장의 카드를 꺼내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예. 그럼 시간상으로는 특검으로 이제 사건이 넘어가고 나서 특검이 진행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 좀 또 예상해 하나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 피의자 조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제 김 여사 측에서 주장을 한다면, 근데 수사해야 될 의혹이 뭐 16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도 그런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피의자 보호 준칙이라고 해서 뭐 야간 조사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제 뭐 우편이나 전화 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먼저 우선시하고 소환 조사를 하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뭐 계속해서 이제 출석 요구를 하지 않는 그런 쪽에 이제 인권 보호를 위한 규칙이 마련되어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특검에서는 이 기존에 있던 수사를 다 뭉개고 다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예. 기존에 진행됐던 경찰이라든지 검찰에 있는 수사 기록들을 그대로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이어서 진행을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소환 조사를 했다라고 하면 그 소환 조사에서 남았던 그 조서들도 당연히 이제 유의미한 증거 자료로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그런 모든 자료들이 이어서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심지어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예. 이게 그 특검의 기간 내에도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방대한 시간이 소요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검찰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동원을 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 과정에서 뭐 피의자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지만 최소화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걸 떠나서 오히려 이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더욱더 수사기관에서는 소환 조사의 필요성을 더욱더 이제
우선시 해야 될 것 같고 예. 계속해서 이제 수사를 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게 맞지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소환을 해야 된다. 그것보다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그런 쪽으로 이제 예. 방점을 찍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훈 대변인은 어떻게 예상을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지금까지 경찰, 검찰 수사 요구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소환에 응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검이라고 해가지고 조사에 순순히 응할 것이냐에 대한 우구심이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송영훈 대변인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런 의구심을 피하기 어렵게 행동을 해온 것을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특검의 소환에 불응하게 되면은 강제 구인, 체포영장 이런 절차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피할 수는 없을 것이고 특히나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신 분입니다. 그렇다면은 떳떳하게 특검이 부르면은 직접 출석을 해서 거기에 가서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민감한 개인정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 국민 정서상으로는 누적되어 있습니다. 예. 계속 피했을 때는 본인에 대한 여론 악화, 나아가서는 그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더 극심한 여론 악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나 변호인이나 이 부분은 잘 판단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갈수록 여론의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취지시죠. 민중기 특검은 이제 여러 수사 기관들을 방문하면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부를 방문해서는요, 먼저 파견받을 검사와 수사관, 이 범위 등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협조 요청을 드렸습니다. 공수처장님을 뵙고는 우리가 이첩받을 사건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고 파견받을 인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 부분은 쟁점과 사안을 파악한 다음에 같이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 변호사님 지금 특검 보호 인선을 하고 이제 검사들도 파견을 받아가지고 자료들이랑 받아가지고 이제 착수하는 것 같은데 지금 수사기관들을 다 다니면서 협조 요청을 한다는 게 그만큼 수사기관들이 그동안 쌓아놨던 수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줘야 수사가 원활해진다는 의미 같아요. 그렇죠. 지금이 어쨌든 준비를 하고 있는 기간이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인력을 이제 차출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인력 차출 이후에 그 인력들이 어쨌든 협조를 또 적극적으로 해줘야만 이게 수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의구심, 의혹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여져 있었던 만큼 빠른 수사를 통해서 이런 걸 좀 해소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관련 기관들 특히 이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왔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유가 있어야만 조금 더 이제 그렇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 시간 지체 이런 부분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성춘 부의장께서 보시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검찰총장까지도 했고 특검까지 다 해본 경험이 있어요. 분명히 지금 흘러가는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글쎄 예상을 해보자면 윤 전 대통령 후보가 좀 어떤 생각, 어떤 큰 그림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최대한 일단 지연시키겠다. 그리고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 그리고 협조하지 않겠다는 게 뭐냐면 예. 결국 그 검찰 특검에서도 이 조사를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그 증거를 통해서 뭔가 이제 기소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최대한 비협조적으로 임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이런 기소 사유를 최대한 줄여보겠다라는 그런 전략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이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면서 저희가 여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추진해야 되는 걸 계속해서 주장해 왔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에 대통령까지 했기 때문에 여전히 검찰 조직에 상당히 윤석열 세력들, 윤석열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그 인연들을 활용해서 자신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고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특검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이런 비협조적인 태도로 보았을 때 저는 특검이 지금 상당히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지금 그 특검 기간이 야당이
야당에서는 이거 뭐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라는 건 아니냐, 이슈를 끌고 가라는 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 제가 봤을 때 길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당히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이 기간 안에 완벽하게 수사를 할 수 있냐, 이거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펜은 어차피 전 특검, 조은석 특검도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비협조적인 피의자 이런 걸 예상을 하고 수사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예. 좀 그거에 맞춘 특검의 전략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특검이 조사해야 할 대상 중에 하나가 이제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그 관련된 인물이 권오수 전 회장이죠. 과거의 모습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김건희 씨 전주로 거론되는 게 혹시 느껴졌어요? 상고하실 계획이신가요? 오늘 1심보다 형 무겁게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 방조 혐의 유죄로 인정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검찰 조사에서 누군가에게 맡겼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잘 모른다라고 진술을 했지만 이경민 변호사님, 지금 언론 보도로 보면은 그렇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정황들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상충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 10월에 이게 무혐의 처분이 났을 때 어쨌든 김건희 여사는 이 주식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모른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계좌가 이 주가 조작에 이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제 그거를 인지를 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이제 진술을 했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지금 서울 고검에서 재수사가 들어가고 나서 발견된 녹취록을 봤을 때는 당시에 그때는 이제 본인이 그 계좌를 주식 시세 조정에 이용됐던 그 계좌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그 소개를 해줬던 사람이 관리를 했기 때문에 본인은 모른다라는 진술과 반대되는, 예. 어떻게 보면 본인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주식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자신 인지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미래에셋 증권 계좌의 그런 계좌 담당자와의 그런 녹취록이 나오다 보니까 예. 좀 이런 부분들이 과거 이 조사에서 나왔던 그 진술 내용하고는 배치되는 게 아니냐. 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조금 볼 수 있는 뭐 유력한 증거들이 튀어나왔다. 그래서 그것을 소위 말하는 뭐 스모킹 건이라고도 일컫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어가지고 예. 아마 뭐 계속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현재 시점에서 한번 따져보자면 진술과 이런 녹취의 물적 증거, 어느 쪽이 더 증거 능력이 더 큰 겁니까? 진술은 당연히 피의자 입장이기 때문에 자신한테 변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예.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깨기 위해서는 제3의 누군가의 그런 이제 뭐 녹취를 했던 내용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목격자의 진술이 있다든지 다른 증거들로 통해서 이제 신빙성을 깨야 되는데, 그 김건희 여사와 다른 제3의 인물이 이렇게 이제 대화를 했던 부분들이 녹취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 사정을 반영하는 이게 객관적 증거이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녹취록이 많고 그리고 이제 녹취가 된 내용이 앞뒤가 이제 만약에 좀 잘려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어떤 맥락인지가 또 중요하게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말로 이제 주가 조작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대화를 이어갔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물 흐르듯이 대화가 되긴 하겠지만 예. 이게 이제 앞뒤 전후가 좀 잘려 있는 그런 녹취록이 이게 쭉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약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제 김건희 여사 측에서 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내용의 대화였다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녹취록이 뭐 수백 개가 나왔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